요즘에는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 40대는 이제 청년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요즘 저 스스로 아직 나는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러면서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먹고 사는 게 걱정이잖아요. 제가 이혼했다고 말씀드리면 다들 부자 남편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었냐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 남편이 사업이 3개나 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잘 됐었거든요. 저 결혼할 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이혼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돈 하나 때문에 이혼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다들 그러겠지만 돈 때문에 결혼에 결심하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지도 않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리고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니 남편이 못 벌면 내가 벌면 되는 거고, 근데 돈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 원래 사람이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무시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도가 변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누이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남편에게는 2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3살이 많은 거였죠.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친절하게 저를 대해줬고 언니가 없고 남동생만 있는 저는 언니가 생긴 것처럼 좋았습니다. 첫째들은 언니나 오빠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시누이는 제 친언니처럼 저를 자주 챙겨주기도 했고 서로 얘기도 잘 통했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시누이들이 어려운 친구들과는 다르게 저는 시누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종종 시간이 되면 만났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일주일에 2-3번은 본 것 같아요. 제가 시누이 집에 찾아갔을 때도 있고 시누이가 내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사들고 올 때도 많았거든요. 하루는 시누이가 친구들 모임 때문에 백화점에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빵이 갓 나왔길래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친구들 모임 있어서 백화점에 갔는데 올케가 좋아하는 빵이 갖고 와서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도 올케랑 커피나 한잔하면서 수다 떨려고 나왔어. 어때? 시간 괜찮아? 저도 원래 올해 약속이 있었는데 친구가 몸이 안 좋은지 오늘은 나오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도 없어져서 뭐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형님이랑 같이 수다 떨면 되겠네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누이랑 트러블이 있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근데 저랑 시누이가 워낙에 잘 맞다 보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시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친정엄마보다 더 자주 봤었던 것 같아요. 시누이도 좋았지만 시어머니도 저를 잘 챙겨주는 모습에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남편이 다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남편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잘 챙겨줬거든요. 물론 돈을 잘 벌어서 결혼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이겨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었어요. 한 군데가 아니라 무려 3곳이나 운영 중이었죠. 그래서 저는 딱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처음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낼 때도 평생 집에서 살 일만 하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남편 돈벌이가 좋으니 굳이 저까지 돈을 벌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팔자에도 없던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되었고요. 근데 다들 그러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친정엄마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결혼한 지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였고 제 동생은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끝내고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였죠. 근데 갑작스럽게 친정엄마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큰 돈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바로 전달에 이사하는 바람에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린 친정엄마가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으셨는지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병원비를 보태달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몸 안에 혹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술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가 이사하느라고 모아놓은 돈을 다 쓰는 바람에 지금 여유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 너가 빌려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엄마, 내가 저번부터 안세가 안 좋다고 병원 가보라고 했잖아. 혹은 얼마나 크대? 수술하면 괜찮은 거래? 그리고 돈은 얼마나 필요한 건데? 돈은 내가 마련해 볼 테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는 것에만 신경 써. 다행히 엄마가 암에 걸리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혹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엄마가 미리 돈을 모아 놓은 편이긴 했는데 저번 달에 전셋값을 1억이나 더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급하게 이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쓸 병원비가 부족한 거죠. 왜 이렇게 일은 한 번에 다 일어나는지 다른 것도 아니고 친정엄마 건강 때문에 필요한 돈이라 남편한테 엄마 병원비 좀 보태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는데 몸 안에 혹이 있었나 봐.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엄마가 저번 달에 급하게 이사했잖아. 그래서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으신가 봐. 우리가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많이는 못 해드려도 1,00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저희 남편이랑 저희 친정엄마 사이가 좋은 편이라 남편이 흔쾌히 돈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왜 우리 돈으로 버텨야 되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장모님 병원비가 필요하신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드려? 처남 있잖아. 그리고 처남이 사회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처남이 알아서 하겠지. 뭘 우리가 장모님 병원비까지 내드려. 1,000만 원이 뭐 작은 돈도 아니고. 아니 내 동생은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리고 여유 있는 우리가 도와주는 게 낫잖아. 당신 통장에만 1,000만 원 넘게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엄마 보험금 나오면 다시 달라고 할 테니까 치료는 받게 병원비라도 좀 보태줘. 여보, 내 통장에 있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야. 그거 다 나갈 돈이라고. 당신이 돈을 안 버니까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 요즘 내가 운영하는 가게들이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와서 힘들어. 지금 시즌이 비수기이기도 하고 인테리어 맡기는 사람도 없어서 직원 월급도 겨우 맞춰주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1,000만 원을 더 만들어. 그렇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런 건 원래 아들들이 하는 거야. 아들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이번에 취업됐다고 자랑하셨잖아. 처남한테 해달라고 해. 남편은 계속 제 동생이 알아서 할 거라 하면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 건데 어떻게 남편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근데 저도 강하게 나갈 수 없었던 이유가 제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외벌이로 살고 있다 보니 돈 얘기하는 게 눈치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모은 제 비상금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는 친정엄마한테 우리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엄마, 요즘 이서방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많이는 못 보내드리고요. 내가 조금 모아놓은 거 있는데 이거라도 보탰어요. 대신 우리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래, 고맙다. 저번 달에 급하게 이사만 안 했다면 너 곤란하게 할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엄마 때문에. 괜히 이서방이랑 싸운 거 아니지? 싸우기는 뭘 싸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뭐가 미안해. 마음 같아서는 내가 병원비도 다 내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서 1,000만 원밖에 못 보태주는 내가 더 미안하지. 혹시 돈 더 필요하거나 그러면 꼭 얘기해.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 다행히 저희 엄마가 심각한 병은 아니라서
제가 보내드린 1,000만 원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고 퇴원하시게 됐어요. 친정엄마의 병원비를 보태주지 않은 남편한테 섭섭했지만 남편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니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버님이 희망퇴직을 하게 됐어요. 경기가 안 좋아 그런지 하나 둘 직원을 내보냈는데 아주버님 차례까지 온 거였죠. 형님도 저처럼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아이 키우며 살림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아주버님이 직장을 잃게 되니 난리가 났었어요. 하루는 제가 시어머니 댁에 있는데 형님이 들어오셔서는 아주버님 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보다 10살이 많아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하나 보고 우리 굶기지 않겠다 생각해서 결혼한 거였는데 이게 뭐야? 내가 일을 해봤어 뭘 해봤어? 당장 우리 뭐 먹고 살아? 진짜 큰일이다. 정서방 회사 다시 알아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태까지 일 열심히 해왔으니까 또 다른 직장 잘 구할 거 아니야. 정서방 요즘 일은 잘 구하고 있지? 에휴, 근데 나이가 많아서 어디서 써줄까 모르겠다. 그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더 잘 안 뽑히는 것 같아. 애가 없으면 갈라서겠는데 애가 있으니 이혼도 못하고 우리 애 이번에 초등학교 가면서 드는 돈은 많은데 어쩌자고 진짜 속 터져. 매번 시누이는 저한테나 시어머니한테나 본인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한테 제 남편 벌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월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버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 소리를 듣던 신우가 본인도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남편이 하고 있던 가게가 3개였으니 그 중에 하나를 달라는 식으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너 혼자 인테리어 업체 3군데 운영하는 거 힘들다며. 그럼 하나 우리한테 넘겨. 너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알려주면 우리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조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안 그래도 학원비다 뭐다 돈 나가는 일 천진데 돈 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뭘 알겠어. 그냥 네가 운영하던 거 하나 물려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이, 누나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심지어 누나가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관련해서 매형이 아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인테리어 업체야. 사업할 거면 음식점을 알아봐. 내 친구 음식점 하는데 음식점이 진짜 돈 된다고 하더라. 인테리어는 다 내 노동력 깔아서 만드는 거야. 남편은 본인이 하는 가게를 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라고 추천했어요. 누나한테도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시누이가 음식점 같은 걸 하는 게 나아 보이긴 했어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엮여버리면 얼굴 붉히게 될 수 있잖아요. 시누이도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음식점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된다는 걸 알아 그런지 음식점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시려나 싶었는데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근데 고깃집이다 보니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장사를 하니 그릇도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고요. 아주버님이 받은 퇴직금은 건물 임대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돈들은 필요한 집기류 등 필요한 것을 사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한테 돈 5,000만 원을 빌리려고 했어요. 저랑 남편이 같이 있을 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당연히 남편이 거절하겠다 생각했어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저희 엄마 병원비도 안 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제 앞에서 남편이 너무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누나 5,000만 원이면 돼. 그 정도는 뭐 우리 적금 하나 만기되는 거 있는데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될 거야. 만기가 좀 남긴 했는데 그래도 누나네 급하니까 그거 깨서 줄게. 기다려봐. 돈 보냈어. 한번 확인해봐. 들어왔어. 고마워. 너 때문에 가게 오픈하는 날짜 맞출 수 있겠다.
나름 발품 팔아서 저렴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돈 들어가는 데가 많냐? 너는 사업하는 거 안 힘들어? 나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힘들다. 당연히 힘들지. 우리 집에서 내가 안 벌면 누가 벌겠어? 그래도 나는 밑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좀 편해. 누나도 처음 자리 잡고 나면 훨씬 수월해질 거야. 사람 뽑을 때도 잘 뽑고 이상한 애들도 요즘 많더라. 제 눈앞에서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신우한테 보내줬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 앞에서는 티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둘이 나와서 집 가는 길에 적금 만기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왜 나랑 상의도 없이 깨서주냐고 남편한테 한 소리 했죠. 당신 꼭 그렇게 우리 만기도 얼마 안 남은 적금을 깨야 됐어? 왜 그렇게 무리해서 보냈어? 그리고 형님 돈 빌려주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 내가 저번에 우리 엄마 병원비 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도 안 빌려줘 놓고 형님한테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은 나랑 상의도 없이 줘버리는 게 말이 돼? 아이, 당장 누나가 급하다잖아. 그리고 그 적금 만기로 이자 얼마나 받는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가 새로 사업하라고 돈 필요한 건데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자가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진짜 당신도 너무한다. 누나가 아들이 20살이 넘었기래? 이제 곧 초등학생이라 돈 들어갈 때도 많다고 하는데 그거 도와준 게 그렇게 배 아파? 그리고 장모님은 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누나는 우리가 도와야지. 막말로 이거 내가 버는 돈이잖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내가 당신 허락까지 맡아야 돼? 남편은 본인이 버는 돈은 본인이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건데 내 허락까지 받아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치사하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솔직히 남편 혼자 버는 돈이기도 하니 답답한 마음에 저는 성질만 잔뜩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한테 빌려주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었고 벌써 빌려줬으니까요. 그렇게 신우이는 저희 남편한테 돈 5천만 원을 받아서 고깃집을 열었고요. 근데 이 시기에 남편 사업의 상황은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서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인테리어도 거의 안 하는 추세였죠. 예전에는 돈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돈이 필요할 때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대금을 치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우리 모은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회사 생활이 안 좋아서 그런데 우리 모은 돈은 얼마나 있지? 한 1억 정도 있으려나? 1억? 우리가 그만한 돈이 어딨어? 그리고 돈 관리는 당신이 하잖아. 내가 모으자고 했던 5천만 원도 저번에 형님한테 보내버려서 우리 지금 긁어 모으면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얼마나 필요한 건데? 아이, 그거밖에 없어? 당신은 돈도 안 모으고 뭐 했어? 당장 1억이 있어야 회사 살릴 수 있는데. 남편은 돈도 안 모으고 뭐 했냐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돈 관리는 본인이 잘한다고 하면서 나한테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 줘놓고 이제 와서 돈도 못 모으고 뭐 했냐고 하니 당황스러웠죠. 근데 남편 회사 생활이 안 좋으니 우선 그거 먼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사업에 쏟아부었어요. 자동차도 팔고 50평대 아파트도 팔고 20평 겨우 되는 월세에서 몸을 누웠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3군데 중 2군데는 적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곳이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다녔어요. 근데 제 나이가 40이 되기도 했고 여태까지 일 한 번 안 한 사람은 누가 뽑겠어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200만 원 벌 수 있는 일조차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 앞에 있는 알바도 안 뽑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찰나에 예전에 신우한테 빌려줬던 5천만 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죠.
예전에 형님한테 우리가 5천만 원 빌려줬잖아. 이제 형님 가게 차린 지도 좀 됐으니까 그거 달라고 하자.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빚은 갚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달라 그래. 그리고 누나가 먼저 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돈 없어도 돼. 자존심 상하게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 당신도 그냥 가만히 있어. 조금 버티면 돈 들어오겠지. 그러면 굳이 누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안 해도 돼. 자존심이 강한 남편은 그 얘기를 누나한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봤냐고 하는데 속이 터졌습니다. 지금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먼저 살아야 되지 않냐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죠. 지금 당신 폼 잡을 때야? 돈 한 푼이 아쉬울 때잖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빚은 잠도 안 자서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빚이 빚을 낳는 상황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형님도 우리 사정 뻔히 아니까 빌려갔던 돈은 갚아줄 거야.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아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나 있어.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제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남편은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우이랑 전화 연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이상한 말들을 꺼내면서 말을 빙빙 돌렸고요. 계속 어물쩡거리면서 말 못하는 남편을 보니 사리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낚아채 신우이한테 돈 얘기를 꺼냈죠. 형님,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남편 사업 상황이 좀 안 좋다는 소식 들으셨죠? 지금 3곳 중에 2곳은 이미 문 닫았고요. 1곳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저희 살던 아파트고 자동차고 다 팔았는데도 빚은 물론이고 급하게 대금을 지불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라도 빨리 드려야 저희 남은 회사 하나는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형님